실제 이 플랫폼을 이 PMA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300명짜리 임상했다고 했잖아요. 300명짜리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실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 장내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증가랑 단세지방산의 증가가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검증을 했고요. 81.45%의 분들에게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근데 81.45%의 분들에게서 이게 워킹을 하고 나머지 18.55%의 분들은 지금 워킹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으시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이랩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증가를 하면서 정확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려가고 있거든요. 끌어올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위 30% 안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스스로 칭찬을 하셔도 돼요. 스스로 건강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장내미생물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장내미생물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로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은 질병에 대한 블루프린트, 전체의 맵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언제 당뇨에 걸릴지, 이 사람이 언제 암에 걸릴지 아는 게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게놈 프로젝트를 했는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초파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부분.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즘에 유전자 검사는 거의 다 산정 검사에 밖에 쓰이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임신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병원에서 좀 비싼 거 있죠. 80만 원짜리 검사하면은 이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날지 뭐 어떤지 산정 검사하는 거, 이런 거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미래를 보는, 일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역은 있죠. 근데 유전자는 충분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본 게 혈액이었어요. 근데 혈액도 문제가 뭐냐면은 혈액은 필터링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나한테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내가 3년 뒤에 암이 걸릴지 3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은 혈액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본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의 세컨드 지놈, 두 번째 유전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유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한 24,000개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두 번째 유전자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 안에다 만들어 놓은 유전자,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의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제 변을 알고리즘으로 돌리면은 제가 재앙절개로 태어났는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알아맞히는 알고리즘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세가 넘었는데 어렸을 때 항생제 많이 먹고 하면은 다양성이 낮아진 데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의 라이프 로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엄청난 돈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한 사람의 라이프 로그의 점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과 지금의 건강 상태를 XY축으로 하나를 찍어 놓고 그러면 여기서 통계적으로 가운데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내년도에 하나 더 찍고 그 다음 년도에 하나 더 찍으면은 추세선이 쭉 나와요. 그럼 이 추세선의 뒷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직 살지 않은 영역에 대한 추세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3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 3년 뒤에 근육량이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대장암이 걸릴지 예측 알고리즘에 나오게 되고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높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셨겠지만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마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좀 조우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제 와이프 요리할 때도 잠깐 할 때 이렇게 휴무도 안 켜고 이렇게 후드 안 켜고 막 하는데 제발 이거 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연기랑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거가 10년, 20년이 쌓이면 그게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아요. 우리 이게 장 안에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이게 10년, 20년이 디스토션 된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당뇨를 촉발하고 뇌질환을 촉발하고 우울증을 촉발하고 알츠하이머로 가고 근육이 소실되고 이거는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는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미생물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좀 저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제 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장내미생물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알고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먹는 이제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색소, 가당 이런 것들 장내미생물을 엄청나게 붕괴시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왔나? 실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마이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도 장내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국 가가지고 이부프로펜 사는데 약사님이 유산균 먹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 저 매일 먹어요 라고 했더니 드셔야 된다고. 이거 먹으면 장내미생물 붕괴돼가지고 이거 먹어야 된다. 유산균 같이 드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웬만한 약사님들도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아스피린, 타이레놀도 장내미생물을 엄청나게 붕괴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옛날에 제가 첫째 애는 맥시부펜을 너무 쉽게 먹였어요. 첫째 애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니까 조금 애 열나면 좀 푹 자라고 막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쉽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품 섭취, 매일같이 먹는 약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내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계속 붕괴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특히나 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잦은 음주, 스트레스 이거 이제 저희 실제 ABO 분들 기록이에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9,000명 데이터인데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숫자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들이에요.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일단은 알코올 자체가 미생물도 죽이지만 이 알코올이 장벽을 좀 손상을 시켜요. 장벽을 손상을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같이 데미지를 받고 장벽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 누수가 살짝 오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장 누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미열이 있어요. 이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변 안에 있어야 되는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면역 세포들이 발동이 걸리면서 뭔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미열이 있고 살짝 두통이 오면서 그러면서 근감소, 근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근무력증이 오면서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겪는 숙취 현상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그게 장내미생물 붕괴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도 장내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키고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코비드-19 감염이 장내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킨다. 실제로 이거 백신만 맞아도 장내미생물이 붕괴된다라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저희 장내미생물 붕괴를 매일같이 유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장내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라는 걸 알았다면은 장내미생물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제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첫 출시를 했을 때는 기존의 논문들에 의지해가지고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변한다라는 논문들을 차용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까봤어요. 까보고 났더니 실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82%가 넘는 분들에게서 솔루션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내미생물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아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고, 장내미생물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큰 프리빌리지가 있다라고 느끼시고 이거에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빌드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왜냐? 헬스케어의 가장 코어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60세까지는 수술이라든지 일반 의약품만으로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갈 때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고장나기 전에 선제적인 액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은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이 가지고 있어요. 저게 국립보건원이 1조 원 투자했거든요. 1조 원 투자해가지고 21,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최대였습니다. 근데 마일렛 바이 뉴트리라이트 출시 1년 만에 3만 건이 넘어갔어요. 이미 아메이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 아메이라는 기업 하나가 미국 국립보건원보다도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다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아메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메이 본사가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메이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에서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져가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아메이 글로벌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메이가 가지게 될 때 아메이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거를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이 아메이에 있다는 걸 들었다. 나는 불안하다. 나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나 좀 봐줘. 나 3년 뒤에 어떻게 된대?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 돼? 아, 나 3년 뒤에 당뇨 95%? 나 뭐 해야 돼? 글리코다운 먹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아메이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글로벌 아메이도 놀랐고 한국 아메이도 놀랐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놀랐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 높은 수준의 과학을 수용하고 배워가지고 체득함으로써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ABO 분들의 파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스로 상당히 뿌듯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일이자 최초의 제품이 한국 아메이에서 나왔다는 거를 진짜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 이게 사실 저희끼리 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제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거지 같은 제품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다 과학자들, 미생물쟁이들이고, 근데 저희가 아메이랑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 이 키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만드는데도 저희한테 부득불 9,000세트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2년을 생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아메이 분들의 이런 의지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 나오기 어려웠어요. 저희 진짜로 솔직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200만 불 추가로 투자해주면서 200만 불을 쏴주면서 하자. 좀만 더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아메이 분들의 엄청난 열정, 진짜 연구에 대한 이 엄청난 열정, 세계 최고의 마케팅 잠재력, 여러분이죠. 이 ABO 분들 팬덤, 실제로 이 어려운 제품 체변을 해서 보내고 기다려서 솔루션을 먹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찰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ABO 분들의 엄청난 과학에 대한 열정, 건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말 제가 팬이 될 정도로 최고의 제품의 퀄리티를 진짜로 추구하는 아메이의 이런 힘이랑, 솔직히 저희는 기초 기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피마스라는 세계 3개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이 기초 기술이 만나서 전 세계 유일의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는 좀 억울하지만 아메이, 특히 한국 아메이 분들이랑 정말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수룩할 때 이거를 20년씩이나 독점 계약서를 저희한테 쓰게 만든 그 아메이 분들에게 진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저희가 봤던 어느 기업 분들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Q&A만